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실종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7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의 실종 이후 전후에 일어났던 일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은 여직원 성추행에 관한 미투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참 너무 이 지도층 인사들의 어떤 그 도덕적인 불감증, 어떤 이런 이중적인 생활, 그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막상 또 이 박원순 시장이 이제 불교의 객이 되다 보니까 참 일종의 연민의 정이 또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했고, 또 인권 변호사로서 처음으로 성추행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 과거의 삶들이 좀 많이 반추가 되면서 조금 아쉽다 할까, 왜 꼭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됐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 더 강한 마음으로 버텨서 좀 해명할 건 하고 또 정리할 건 하고 가셔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건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에 크게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이걸 보면서 유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서도 발견이 됐는데, 사실은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 이 또 마지막 유서 이전에 2006년도, 그러니까 14년 전에 가족들과 그리고 아내와 형제들이 보내는 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변호사 시절이죠. 물론 그때는 박원순 시장의 나이가 56년생이니까 50대였죠. 50살 때인데 그렇게 일찍 유언을 장을 썼는가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는 이제 이런 유서와 다르게 50년을 지내오면서 그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 소회를 밝힌 어떤 그런 유서였습니다. 참회록이랄까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이분은 두 번의 유서를 썼는데 참 그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한편 들면서, 또 유서 내용을 제가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2006년도 첫 번째 쓴 유서. 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모가 많이 나타났다. 그건 시장되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발견된 2020년 7월 9일 날 발견된 박원순 시장의 유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분께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보면 일부 뒤때 말한 이 모든 화장을 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이 내용도 사실은 2006년도에 이미 아내에게 보내는 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안구와 장기를 생활 나눔 실천에 기부했으니 그분들에게 내 몸을 맡기도록 부탁하오. 그 다음 화장을 해서 시골 마을에 부모님이 계신 산소 옆에 나를 뿌려주기 바라오. 양지 바른 곳이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가족들에게 내내 미안하다. 이 내용도 사실은 2006년도 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로 어떤 면에서는 이 박원순 시장이 2006년도 작성했던 이 유서는 가족에 대한 어떤 미안함을 담은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요 내용을 한번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참 가슴 저미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도저히 이분은 이렇게 유서를 쓰고 자살을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의외의 내용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내 딸과 아들에게 유언장이란 걸 받아들면서 아빠가 벌이는 또 하나의 느닷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제대로 남길 재산 하나 없이 무슨 유언인가 하고 내 자신이 자괴감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한다. 유산은커녕 생전에도 너희 양육과 교육에서 남들만큼 못한 점에 오히려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자식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걸 못해준 경우도 적지 않았고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거나 함께 모여 따뜻한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했구나. 그런 점에서 이 세상 어느 부모보다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을 실토한다. 가난했지만 내 부모님께서 내게 해주신 걸 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 부모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바치신 분들이다. 평생 농촌에서 땅을 파서 농사를 짓고 소를 키워 나를 뒷바라져 주신 그분들은 내게 정직함과 성실함을 무엇보다 큰 유산으로 남겨주셨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제대로 시간을 내지도 못했고 무언가 큰 가르침도 남기지 못했으니 그저 미안하게 생각할 뿐이다. 다만 그래도 아빠가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죄를 짓거나 욕먹을 짓을 한 것은 아니니 그것만으로나마 작은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것의 굴하기는커녕 언제나 당당하게 맞서 극복해왔다. 그런 힘든 나날이 오히려 큰 용기와 경험,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러니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는 말이 진림이 틀림없구나 싶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거창한 부모를 가지지 못한다 해도 전혀 기죽지 말아라. 첫 출발은 언제나 초라하다. 나중은 다를 수 있으니 말이다. 인생은 긴 마라톤 같은 것이다. 언제나 꾸준히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돈과 지위 이상의 커다란 이상과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아빠가 아무런 유산을 남기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큰 유산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들,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에게 이 부분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아내라는 말, 당신 또는 여보라는 말 한마디조차 쑥스러워 못했는데 이제야 아내라고 써놓고 보니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참 자문했다는 반성부터 앞서는구려. 변호사 부인이면 그래도 누구나 누렸을 일상의 행복이나 평온 대신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서의 거친 삶을 옆에서 지켜주느라 고되었을 당신에게 무슨 유언할 자격이 있겠어요. 오히려 유언장이보다는 내 참여문을 해야 될 것이 적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나마 수입이 있던 시절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조금의 여윳돈이 있던 시절 내가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 단체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당신 또한 묵묵히 동의해 주었소. 당신도 내 낭비벽의 공범이었으니 나만 탓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오. 이렇게 참 어려운 시절을 회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이나 고향의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조그만 땅이 있으니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자위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결혼 비용이나 교육비가 턱없이 부족할 테니 사실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구려. 이렇게 걱정도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랬듯 살아가는 동안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오히려 아이들을 더욱 더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니 모든 것은 운명에 맡는 것이 좋을 듯 하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도 한 가지 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몇 가지 또 해줘야 할 일이 있어. 내가 소중히 하던 책들, 이 책들을 우리 아이들이 원하면 가지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대학 도서관에 모두 기증해 주기를 바라오. 아무래도 법률책이 많으니 고시 관련 서만 가득한 서울대 법대에 기증하는 것도 좋겠소. 이 책들은 내가 평생 이 나라와 여러 나라에서 소중하게 모은 것들이 아니오. 당신 밥 한 끼 사주는 대신 함께 모은 것이니 한 곳에 전해져 그 분야에 관심 있는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소.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안구와 장기를 생명 나눔 실천위에 기부했으니 그분들에게 내 몸을 맡기도록 부탁하오. 그 다음 화장을 해서 시골 마을 내 부모님이 계신 산소 옆에 나를 뿌려주기 바라오. 양지 바른 곳이니 한겨울에도 따뜻한 햇빛을 지키면서 우리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했으면 좋겠소.
원컨대 당신도 오늘날 이 세상 인연이 다 해서 내 곁에 온다면 나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겠소. 그래서 우리 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함께 이 생에서 다 하지 못한 많은 시간들을 함께 지냈으면 하오. 그리고 내 마지막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조의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소. 내 영혼은 그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반가울 것이요. 내 부음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소. 신문에 내는 일일랑 절대 하지 마시오. 무책임한 남편이 끝까지 무책임한 말로 이별을 하려니 이제 침묵하는 것이 좋겠소. 부디 몸조심하고 남은 인생을 잘 보내고 다음 세상에서 좋은 인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오 하면서 애틋한 또 마음을 전하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과 지인들에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나를 만든 많은 분들이 계시면 그 가운데 내 형제를 잊을 수는 없겠습니다. 어린 시절 내 학비를 보태고 부모님을 돌보던 큰 누님과 매형, 아들만 귀히 여기는 집안 분위기와 부모님의 인식 때문에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외지에서 무진 고생만 한 둘째 누님, 셋째 누님, 시골에서 부모님 농사일을 돕느라 시집갈 때까지 온몸을 바쳐 일한 넷째 누님, 학문의 길을 걷느라 어려우신 걸 뻔히 알면서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한 형님, 그리고 오빠 때문에 중학교까지 밖에 다니지 못하고 내내 농사일만 한 막내 여동생, 오늘이 나를 만들어준 희생과 헌신에 대해 아무것도 갚지 못하고 떠나는 마음이 아리기만 합니다. 이렇게 형제에 대한 참 애틋하고 미안한 마음을 또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분들께 나는 큰 신세를 졌습니다. 많은 배움과 도움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원만하지 못한 성격으로 상처를 입고 있기도 했을 것이고 억지스러운 욕으로 손실을 입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꿈꿔오던 깨끗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고 그 못다한 몫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반가운 얼굴로 맡겼습니다. 2006년 아름다운 재단 박원순 인권변호사. 이렇게 A4 용지 한 두세 장 정도로 정리를 해서 2006년도에 발표를 했던 한 뉴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금 그대로 이 내용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자식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현실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용, 그리고 또 아내에게 보낸 그런 애틋한 마음, 그리고 자기 몸을 기증을 하고 또 화장을 해서 부모님 옆에 뿌려달라, 이런 내용들, 이건 지금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의금을 받지 말라, 내 부엄을 알리지도 말라, 신문에 낼 일은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검소하게 자기의 마지막을 정리를 한 유언장을 썼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박원순 시장이 정말 자살할 분은 아닌데 이렇게 하셨나. 마지막 가는 분에게 성추행 의혹 고소당한 걸 말하는 건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참 결이 곱고 참 좋은 분이었는데 하는 생각을 지금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더 이분의 어떤 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밝혀지겠지만은 참으로 이 미투나 성희롱에 관련돼서 이분이 이런 결단을 하셨다 그러면 정말 아쉽고 너무 참 어이없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또 이분의 마지막 그 생각을 한번 읽을 수 있고 참 아쉽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지울 수가 없고 삼가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